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면은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커먼입니다. 커먼. 여기 우리가 라이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대충 한번 쭉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봤는데, 이제 이거는 끄고요. 이제 렌더 세팅의 커먼입니다. 커먼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요. 파일 네임을 뭘로 잡을 것이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파일 네임을.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제가 파일 네임을 뭐 예를 들어서 볼이라고 이렇게 잡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 포맷은 EXR 포맷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TIF 포맷이 있고 마야 전용 포맷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PNG 파일도 있고요. 자, JPG 파일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TIF 파일입니다. 요거는 압축이 전혀 안 된 파일이고요. JPG 파일은 TIF 파일의 약 한 10분의 1 정도 용량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압축률이 높죠. 그러면서도 화질이 약간 손실은 되는데 그래도 굉장히 깨끗하게 나옵니다. PNG 파일은 투명도를 갖고 있는 파일입니다. 투명도를 갖고 있는. 일반적으로 TIF 파일도 투명도를 갖고 있지만 PNG 파일은 잘 안 쓰죠. 요거는 이제 웹용으로 사용될 땐 쓰더라도 특별하게 우리 합성을 할 때, 영상 합성할 때는 PNG 파일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렌더가 되고요. 그 다음에 EXR 파일은 어떤 거냐면은 렌더 패스 같은 데서 우리 아까 AVOE 여기서 렌더 패스 같은 걸 잡아서 뭐 디퓨즈 컬러 채널 그리고 또 뭐 스페큘러 컬러를 따로 다 뽑았다. 네, 그랬을 때는 그거를 하나하나를 TIF로 저장하면 좀 불편함이 있죠. 이럴 때 EXR 파일로 저장하면 그걸 통으로 하나의 파일로 전체를 다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내용은 뭐 JPG나 PNG 이건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이건 대부분 다 아실 테니까 정확하게 좀 압축률이 높은 이미지 파일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TIF 파일은 압축이 안 된 굉장히 고화질의 이미지 파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EXR 파일은 다양한 채널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이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TIF 파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TIF 저장을 해보면요. 컴프레션, TIF 파일도 약간 뭐 압축이 있고 전혀 압축이 없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대부분 이게 깔려 있기 때문에 LGW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폴트 값으로 이게 잡혀 있어요. 디폴트 값 잡혀 있는 걸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파일 네임 적는 게 있습니다. 싱글 파일, 하나의 파일이라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렌더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1장부터, 한 장부터 뭐 100장, 200장, 300장 이런 걸 렌더링을 할 테니까 싱글 프레임 렌더링 할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렌더 이름을 어떻게 정해주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들어가 보시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name shop.ext 이런 식으로 정해지겠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볼이라고 제가 했으니까 볼 0001 여기 프레임 패딩을 4로 했기 때문에 0001.tif 볼 0002.tif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쭉 넘겨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레인지가 있습니다. 몇 프레임을 렌더링을 할 것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스타트 프레임과 엔드 프레임. 그래서 1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 저장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한 3장만 저장해 보겠습니다. 제가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이 프레임 여기에 10을 딱, 지금 디폴트 값은 1인데 10으로 딱 정했다면 1프레임 저장되고 11프레임 저장되고 21프레임 저장되고 31프레임이 렌더링이 된다. 저장이 아니라 렌더링이죠. 렌더링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간격을 어떻게 두고 프레임 간격을 어떻게 두고 저장할 것이냐 이거에 있는데 디폴트 값은 항상 1입니다. 거의 1로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어떤 부분을 렌더링을 할 것이냐 근데 우리 카메라 설치를 안 했죠. 네, 카메라 설치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보면은 퍼스펙티브를 렌더링을 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렌더러블 카메라 퍼스펙티브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놀드 작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4가지 세팅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 세팅입니다. 이런 전체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전체 세팅.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질에 대한 세팅이 있습니다. 이 재질에 대한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이트.
라이트에 대한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라이트 간단하게만 익스포저 값을 노출 값을 8로 하고 레디어스를 3으로만 잡았습니다. 이 라이팅을 세팅을 해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또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세팅을 하게 되면은 아놀드 작업이, 그러니까 렌더링 작업이죠. 아놀드 작업이 아니라 렌더링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전체 세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요거 우리가 지금 전체 세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재질에 대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대한 세팅, 라이트에 대한 세팅, 이렇게 네 가지를 세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퍼스펙티브로 잡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입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HD 540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스가 960이고요. 하이트가 540입니다. 그리고 72 dpi로 렌더링이 됩니다. 72 dpi라는 레졸루션의 72 dpi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어떠한 영역, 요만한 한 영역에 픽셀이 12개, 72개가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픽셀이 한 300개가 들어간다면 그 똑같은 영역 속에 영역 속에 픽셀이 300개가 들어간다면 72개 들어간 것보다는 훨씬 더 화질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 모니터는요, 어떠한 영역 속에 72개의 픽셀밖에 들어가질 않아요. 픽셀이 아니라 72개의 도트점, 픽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72개의 도트점밖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렌더링 하는 게 컴퓨터로 볼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프린트 했을 때, 그러니까 종이로 프린트 했을 때는 72 dpi와 300 dpi는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프린트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이미지를 렌더링을 한 다음에 그걸 이미지화 프린트 하겠다라고 하시면 한 300 dpi 정도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커먼은 일반적인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놀드 렌더러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AA는 안티알리아싱, 외곽에 그 격자 무늬가 생기게 되거든요.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픽셀로 렌더링이 되니까 그거에 안티알리아싱, 좀 부드럽게 해주는 것을 메스로 잡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은 3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한 6 정도로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빼시면 굉장히 퀄리티가 높을 거예요. 근데 렌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저는 웬만해선 고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테스트 렌더 할 때는 그냥 그대로 테스트 하다가 최종 여러분 결과물을 좀 좋게 뽑아야 될 때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만 카메라 이거를 한 6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퓨즈라는 건 뭐냐면요, 표면에 이 난반사란 뜻입니다. 디퓨즈 자체가 반사가 되는데, 빛이 반사가 되는데 난잡하게 막 반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로는 이게 이제 빛이 반사되는 게 우리가 보이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는. 근데 막 난잡하게 반사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하게 되냐면은 어떤 물체, 이 빛이 막 반사가 됐습니다. 이 물체의 색상을 뜻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물체의 색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난반사가 되는 건데 막 반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사된 것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오브젝트가 반사된 그 빛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그 난반사된 빛, 즉 그러니까 우리로 따져보면 물체의 어떤 색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전체 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 하나하나의 어떤 색상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있는, 만약 이 안에 오브젝트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에 대한 전체적인 물체의 색상 값을 한 2 정도를 줬다. 뭐 이런 뜻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큘러라는 건 정반사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다이렉트로 딱 비쳐가지고 이 부분이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스페큘러 값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색상 조절을 할 때는 요걸 사용하시면은 이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이건 스페큘러는 정반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사된 빛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은 투과입니다. 굴절 투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굴절하고 투과가 되는데 그 트랜스미션에 의해서 아까 전에 스페큘러 같은 경우는 정반사기 때문에 굉장히 표면을 좀 윤기나게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효과를 좀 줄 수 있다면은 트랜스미션은
빛이 이렇게 투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라던가 뭐 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의 재질감에서 투과율을 어느 정도 줘서 어떤 효과가 좀 투과율을 좀 좋게 줄 것이냐, 덜 좋게 줄 것이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트랜스미션은 투과, 흡습, 투과, 뭐 굴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SS, 서브 스케일링 스케이터라고 해서 SSS라고, 서브 서피스 스케일링, 이거의 약자입니다. 서브 서피스 스케일링. 그래서 표면 바로 밑까지, 피부 같은 경우는 빛을 딱 주면 약간 투과가 되거든요. 아까 이 트랜스미션처럼 완전히 투과가 되는 게 아니라 반투명 정도 약간 스럽게 약간 투과가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느낌을 내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얇게 투과가 됐을 때 불투명한데 분명히 투명한 건 아니거든요. 그 유리나 그 물처럼 투명한 건 아닌데 불투명한데 빛에 의해서 이게 투과되는 느낌이 나잖아요. 피부가 얇은 피부 부분 같은 경우 빛에다 갖다 대보면 약간 투과된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느낌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륨 인다이렉트는 간접 조명입니다. 말 그대로 간접 조명을 어느 정도로 줄 것이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요 나머지 것들도 거의 다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건 다음에 하고요. 요렇게 세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동영상을 끊고 계속 다음 걸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